어제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라고 여기서 검은 한동훈과 이동재 은혜의 유착이다 이런 건데 한동훈 공모가 빠져버렸어요. 검찰의 공소장이에요. 그래서 이동재와 그 후배 기자 2명만 지금 기소를 하는 내용으로 됐는데요. 자,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라 해놓고 검이 빠져버린 상황이 되고 내부의 수사팀에서도 검이 유착한 것은 없었다고 크게 반발이 나와서 시끄러웠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 정권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좌파 진영의 민변에 있었지만은 계속 비판을 해온 변호사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쏠려가서 그쪽 편만 되는 게 아니라 좌에 있더라도 좌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정상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MBC가 검언유착을 보도하기 몇 시간 전에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알지요. 그냥 방송을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 전화에 지금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거니 네가 제발 페이스북에다가 또 그거 보도 넣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비판 나오는 것까지 막으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한동훈과 채널A 기자를 두들겨 잡으려고 신라젠을 엮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왜 신라젠을 엮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어내는 거면 채널A 기자한테 가서 유재수 건에 대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브로커가 깜빵에서 뭐 들은 게 있다고 해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울산 선거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 해도 되고 라임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신라젠 가지고 그때 유시민 문제에서 뭐 유시민 신라젠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쭉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채널A 기자한테 가서 신라젠으로 지형선이라고 깜빵 드나든 브로커가 미끼를 던졌고 자기가 VRK 이철을 잘 아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고 대린. 그런데 막상 이철과 지형선이 정말 잘하는 관계인가도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살았던 방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철이 밑에 측근으로 일했던 부분도 아니에요. 지 말이지. 왜 지형선과 이철이 지금 연결된 것처럼 해서 하필이면 신라젠을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지가 지금 이철 VRK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고 나섰지만은 지가 이하고 같이 일을 했다든지 뭐 일당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깜빵에 드나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검찰 쪽에 와서 검찰의 금융사기꾼 잡는데 좀 또한 경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뉴스타파에 폭로한 그런 유의 인물이죠. 그럼 왜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가 저는 기획 공작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뭐 총장이니까 끝으로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실제 윤을 저렇게 정권에 저항하고 또 정권에 지금 불편한 수사들을 하게 만들고 부추기고 또 검찰 내부의 윤 편들을 조직하는 일을 한이 하고 있다. 한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작에 보면 검언유착 공작은 한을 제거하는 거 말고는 다른 목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을 제거하는 거면 굳이 신라젠을 이철을 들미지 않더라도 한에 관련되는 다른 부분을 엮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신라젠을 엮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권이 말은 못하고 신라젠에 대해서 유시민도 뭐 거론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깊숙하게 관련되어서 한 10조를 지금 사고 나는데 엮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신라젠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신라젠 수사를 어쨌든 틀어막아야 된다. 틀어막으려 그러면 신라젠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윤석열의 최고 오른팔이 이 사건에 지금 깊숙이 공작적으로 기자하고 관련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을 포함한 신라젠 돈 먹은 정치인 5명 명단을 달라 했다. 요렇게 엮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꼭 먹고 알 먹고로 보다 더 큰 목적은 신라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을 신라젠하고 엮은 것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례 신라젠 수사 발표가 6월 8일 날 됐습니다. 총선 이기고 곧바로 검찰의 신라젠 수사가 이제 별거 없다고 발표하세요. 근데 6월 8일 즈음에는 한동훈 그리고 검언유착 수사가 한참 공격적으로 선거 직후부터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동재 기자 등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첫 지금 이 검언유착 공작 MBC 보도나 이런 것이 3월 31일 날 총선 직전에 나왔어요. 그때쯤에는 이들이 총선을 이길 거라는 것은 벌써 각이 다 짜여져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승리가 확정적일 때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첫 보도가 공작 보도가 나오고 이제 6월 8일 날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 정치인도 관료도 연관된 사람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 신라젠으로 한동훈을 엮은 부분은 결국 신라젠에 관여되어서 10조가량의 돈을 해먹은 권력의 실세 핵심들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을 신라젠하고 엮어서 검언유착이라고 발표를 하고, 자 그래서 신라젠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철이가 이들이 마치 이철한테 지금 접촉을 해서 신라젠 거 좀 내놓으면 협조해 주겠다, 이철이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처럼 이 사건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서 왜 하필 한동훈을 신라젠과 엮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라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배우가 없다고 발표해버리고 쪼무레기들만 구속시키고 끝내려고, 그래서 한동훈을 신라젠하고 엮어버리니까 윤석열, 한동훈 같은 현 정권의 수사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신라젠, 그런 부분을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을 역공작을 했다. 이것들이 없는 거를 달라고 억지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게 검언유착이다. 요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이 역으로 공세가 들어가니까 신라젠 수사에서 지금 정치 배우를 다 잡아내서 이 정권을 좀 부패를 실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 꺾여버리고, 뭐 이렇게 역으로 얻어맞은 바에야 이제 신라젠 수사팀도 우리도 적당히 덮고 말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권경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건으로 지금 보도가 나갈 테니 너 앞으로 글 쓰지 마라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아끼던 선배 충고로 보기에는 지위가 너무 높았다. 대통령 주재회의에 매주 참가해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다. 이 부분으로 보면 방송위원장, 방통통신위원장일 가능성이 크고, 한 상액입니까? 그 방송통신위원장도 그 변호사잖아요. 민변 출신에. 그래서 권경혜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시간 후에 한동훈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9월 9일 조국 임명 당일 김호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지금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간단히 글을 올렸다며, 그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 입을 다물라는 직접 경고와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병헌 때요.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 TV조선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나오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서 왜 그렇게 말하냐 어쩌냐 해서 내가 다음에 가서 전화 왔다고까지 생방송에서 그대로 까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본부장이 전화 와서 저하고 좀 만나자 시켰겠지요. 청와대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 내가 다 거부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를 죽이려고 방송 패널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황장수 말이 틀렸다는 브리핑까지 해줬더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거 더 이상 의혹 제기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갈도 치더라고요. 내가 그냥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게 아니라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더 공개하겠다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다 전화 왔어요.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해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자료 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끌다가. 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정말 나 하나쯤은 사회적 매장을 하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사회적 매장 됐어요. 제가 할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둘 중에 하나다 이야기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그의 글에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거니 페이북에 글 쓰고 그래가 까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 글을 올리면서 곧 삭제할 거니 어느 누구도 퍼가지 마세요라고 했고 소송 겁니다 했고 조선일보 통화에서 기사화하지 말라 했지만 조선일보는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한다 이랬습니다. 곧 삭제할 거면서 권경의 변호사는 그 몇 시간 올리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또 이런 방식으로 이 진실을 알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MBC에 한동훈 검언유착 기획 공작의 배후에 정권의 고위직 공무원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 검언유착은 정권이 아주 고위 차원에서 적어도 전화를 걸은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기획이 되어서 공작이 전개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MBC의 보도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최고위층이 관계되어서 반대할 만한 좌파 진영 내부의 인사에는 미리 보도 나가니까 반대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MBC 시켜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 그 브로커도 다 처음부터 작업이 되어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나타날 때쯤 황희석이 그리고 최강욱이 등이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지금 MBC가 총동원되어져서 이 사건을 떠들어댔죠.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공작이 아닌가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방통위원장은 조선일보에 권경의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내용에 틀린 내용이 있어 한 차례 당시 통화한 적은 있다. MBC 보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MBC 보도 이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자 하면 윤석열 한동훈 죽이기 공작은 정권의 최고위층에서 기획한 거 아니냐. 기획 공작이다. 그리고 신라젠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